전문성을 가진 일. M1은 단순한 일인데 이 단순한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복잡한 일을 단순화시킨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를 기준으로 해보면 코더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 코딩. 그러나 프로그래머는 좀 더 복잡해졌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상업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문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즉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까지 고려해야 되고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 스택을 설계해야 되고 때로는 단순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일을 단순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AI 스쿨에서 여러 가지 뇌과학 기법이 적용되어 있지만 뇌과학 기법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봐야 그걸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자기 행동으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걸 따라가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두면은 환경을 구축한 대로 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일이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이유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외에 스마트 스토어나 프리랜서, 크리에이티브 이게 툭 까놓고 말해서 여기서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흔히 말해서 최근에 젊은 층이 주로 할 수 있는 장사에 또 가깝습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보통 형태가 팀으로 협업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팀 리더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실제로 같이 일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싸우는 리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지만 M3에 도달했을 때 제일 안주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안주를 해요. 예를 들어 연봉이 한 6천 정도 했어. 이 정도로 괜찮아. 그럼 여기 회사의 커리어 레벨만 생각해서 회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따로 외부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혹은 나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뭐 이런 걸로 그럭저럭 돈 벌어. 나는 근데 이 이상 뭐 도전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M3에서 회사를 나와서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팀으로도 그럭저럭 앞가림이 되고 뭐 남들 보기에도 그럭저럭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을 주로 하게 돼요. 대기업 국회는 만약이야. 나는 이제 회사 못 다니겠어. 남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 나를 위해 일하고 싶어. 내 개인 재테크하면서 그러면서 그럭저럭 M1 단순하게 된 일을 월급을 주면서 외주를 맡길 수 있어요. 그냥 개인 단위 부동산도 좀 있고 돈도 제법 벌려. 그럼 사업을 더 키울 필요는 없지. 이렇게 되면 이제 M1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M3에 도달했을 때, 내 커리어 레벨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없구나. 그럼 외부로 이직을 해가지고 커리어 레벨을 바꾸죠. 뭐 중소기업 대표 정도가 여기에서 제일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억 정도 벌리고 뭐 나는 한 2억 5천 정도 연봉 가져가면 뭐 이 정도면 만족해. 행복해. 그럼 내 개인 부동산 좀 있고. 그래서 M1 커리어 레벨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기서 보여요. 그때는 여러분들 개인의 단계에서는 이제 회사가 여기 커리어 레벨은 여기까지나. 그럼 그만큼 크고 다음 그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최근에는 10대 쇼핑몰들 같은 경우도 꽤 많은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중학교 1학년생부터 코딩 교육이란 게 어떻게 코딩을 하는 거 이렇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펀딩을 받고 어떻게 엑시스를 하고 회사를 팔고 이런 걸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버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그게 어릴 때부터 문화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 목적 자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친구들이 한 20살, 21살쯤 되었을 때는 이미 창업을 두세 번 정도 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더 성공이 빠르죠.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실제로 그걸 돈을 어떻게 벌게끔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학과 이런 걸 나왔다고 해서 현업에 쓰이는 일에 관련된 툴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 학교는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똑같아요. 뭐 학교는 기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문을 하는 곳이고 돈 버는 법은 돈 버는 법을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돈 버는 법은 매번 바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M1 단계에서 누구나 다 M1에서 시작하거든요. 새로운 영역을 시작할 때 그때 교육 투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벌 때는 M3까지 도달해서 자기가 그것들 따로 분석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는 역량까지 도달하면서 그걸 매번 새롭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그룹 같은 역할인 거죠. M4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기본적인 도달점인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M3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장사급으로 하면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장사와 사업의 구분을 뭐 시간과 독립되어 있는 거랑 시간과 독립되지 않은 거랑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은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가 높아요, 이건. 제가 위에서 말한 높은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목표가 높으려니까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급으로 고민을 해요. 최소한 특정 업계급 해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팀 단위로 일하지만은 여기는 팀들을 관리하는 사령관 같은 리더를 뜻합니다. 그래서 경영자 단계로 도달할 때 여러분의 도달점이 이 사업가가 되셔야 된다. 그럼 이걸 순서대로 만들어 보면 단순한 일을 시작해서 재테크를 평생 하면서 팀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최상위 리더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을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는 자기가 사전에 그걸 하면서 전문성을 갖춰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M3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송의 시스템과 유튜브에서 잘 팔리는 시스템은 다를 거거든요. 거기서 먼저 도달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고 M3에서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죠. 1인 최상위 컨설턴트급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연예인 시스템이나 프로 챔피언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예인이나 챔피언 보면 거기에서 돕는 코치와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그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죠. 최상위 컨설턴트급, 뭐 스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타고나는 거고 장기간 오래간 투자를 해야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시면서 사업가로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M1은 혼자서 일하지만 M2는 재테크를 하고 금융투자를 해서 자기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M3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데 여기서부터는 M1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팀으로. 혹은 같은 M3끼리 협업을 하거나 근데 M4 같은 경우는 M3, M1 그리고 M2조차 상장을 하면 M2조차도 같이 결합을 시킵니다. 나중에 M5 영역이 새롭게 나오겠죠.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 파트는 체계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계별로 달성하고 M3에서 다음 M4로 도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계속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창업들이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쿠팡의 투한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우버 CTO로 알려져 있는데 우버 CTO 역할 자체가 부업이었어요. 그럼 메인 잡은 뭐였냐? 메인 잡은 VM웨어에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렇게 섹데브옵스 내구성을 갖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면서 저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때로 돈이 급하게 들어갈 일이 생겨요.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내가 아프거나 그런 사고가 생겨도 내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현금 흐름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억을 받아도 그게 세금 떼고 나면은 한 5억 정도 남아요. 그리고 그 1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에 관련된 투자를 따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 현금 흐름만 계속 키운다고 해서 해결이 안 나요. 현금 흐름을 장기 투자까지 도달하는 그 자산 흐름과 여러 가지 사업적인 성공까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축적을 통해서 안정적인 걸 먼저 구축하는 거, 그다음 그 안정을 바탕으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건강도 똑같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식사를 제한하는 거 꾸준히 건강을 축적하는 거고 인간관계 역시 우리 전에 꾸준히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꿈 역시 꾸준히 자신의 취향을 찾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취향을 찾을 수 있고 행동이 관념을 바꾸거든요. 이렇게 사전에 축적을 해서 싹데브옵스 기본적으로 내구성을 먼저 최우선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좀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찾아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축, 축적이 메인이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인간관계 혹은 자기 역량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역량을 꾸준히 축적하고 돈을 축적하고 축적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그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 굴려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굴려서 돈을 벌 생각으로 하면 그게 안 벌려요. 그게 되면은 재능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안전지대를 벗어날 생각을 하셔야 그 M4나 M3까지 넘어가실 때까지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셔야만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역량을 꾸준히 쌓아서 그렇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희소성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나 NF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에 여기에 기존에 있는 네카라코베 서비스 같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초창기니까 상대적으로 체계화가 덜 된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이 도메인의 경험을 쌓고 자기의 역량적과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파밍과 같이 지루한데 파밍을 할 때도 좀 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를 찾아서 파밍을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타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는 보스레이드랑 같은 거예요. 템이 나오느냐 뭐 많으냐. 근데 그 보스레이드도 내가 파밍이 되고 성장치가 충분히 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뭐 홍춘욱 박사께서 최근에 이 말씀 하시는데 인플레이션을 못하게 하는 것도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는 사람이나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 좀 지루한 작업을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파밍은 기본적으로 지루합니다. 자, 이 파트는 다시 말하지만 체계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걸 달성한 100% 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꼭 운영이 아니라 플레이로 운영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워프를 하고 싶다든지 서울에서 부산에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대구와 대전을 안 거치고 그냥 워프를 하고 싶다든지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는 플레이로 커버가 안 됩니다. 롤이 아무리 잘 커도 1대5가 안 되는 것과 같아요. 모든 건 축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자본주의는 경쟁이 아니라 달성의 시스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게임의 비전은 목표는 승리예요. 근데 현실의 비전은 뭐냐? 달성입니다. 계속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성이 끝이 없어요. 무한히 올라가는 거예요. 팔로알토 대표이자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쟁은 루저들이나 하는 거다. 경쟁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선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협력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선발 시스템이 자본주의와는 별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학업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하는 게 딱 하나가 달라요. 생명력 깎기가 잘 돼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서울대 출신 5명이서 창업을 했는데 걔네들이 테슬라 그 베조스를 따라서 소시지만 먹어도 행복하더라. 그래서 라면만 먹고 했는데 5개월쯤 지나니까 손톱이 다 빠졌어요. 영양실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딩을 받고 상업을 내는 게 학력이 뛰어난 애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학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이 없어서 오히려 일을 정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학력이 뛰어난 경우는 저는 딱 하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명력을 잘 깎아요. 다르게 생각하면 뭐 목숨을 걸고 파밍을 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쉬면서 파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파밍을 해요. 그걸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는 서로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이폰은 사전에 애플에서 맞춰둔 템플릿이나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고 갤럭시는 좀 혼란스럽지만 자기 취향대로 자기에 맞춰서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경쟁이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성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받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해야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20대들에게 파는 차를 난전을 중시하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이 아니라 달성입니다. 오히려 협력에 가깝습니다.